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서훈이었습니다. KBS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직전 분기보다 1.6% 올라갔습니다.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깜짝 성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률 수치 자체만도 좋지만은 내용이 사실 좋습니다. 첫째는 지난 분기까지는 수출이 워낙 잘 돼서 수출 혼자서 성장을 지금 이끌어가는 형태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올라가는 이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업의 설비 투자가 매우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류 등 설비 투자는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던 것이 이번 분기엔 플러스 6.6%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렸다는 것은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는 건데 이는 새로 도입한 기계와 장비를 운영할 직원이 더 필요하게 될 거고 또 여기서 생산한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할 그런 직원도 더 뽑아야 할 겁니다. 고용이 늘어날 것이란 신호죠. 고용이 늘어나면 일반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니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될 거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긴 터널의 끝에 지금 서 있는 지금 모두에게 선순환되는 그런 경제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주린이의 다정한 친구 염탐정 염불리 염승환 부장의 영양만점 주가 분석. 염차 냉철하고 올바른 정보만 전달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네, 매주 화요일 영양만점 주식 분석. 오늘도 염불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표정이 불리불리해지셨습니다. 다시. 자, 오늘도 주식과 관련해서 염승환 부장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지수는 이제 3,200선은 거의 이제 안착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 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수익을 낸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일 많이 샀던 게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인데 예. 그 기업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예. 기업들 대부분이 주가가 지금 3월, 그러니까 2월, 3월도 부진했는데 예. 4월이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오르질 못하고 오늘 예. 같은 날도 사실 현대차는 또 뒤로 후퇴하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심하고 특히 4월 달 들어와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아니면 카카오도 역시 카카오는 올라가는 기업이긴 하지만 예. 카카오, LG화학 이런 대표 기업들은 꾸준하게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털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포지션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뭘 사느냐 경기 민감주 사고 있어요. 건설, 철강, 조선 이런 거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지난 10년간 뒤통수를 많이 맞은 업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아하. 이게 좋을 때 사가지고 물려버린 경험들을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도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아하, 또 들어가면 어떡하지?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예.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는 저거 10년 동안 묻어놨으면 그렇죠. 수익이 좋았잖아요. 예.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배신하지 않겠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나가시는데 예. 이 기업들이 전혀 지금 주가 반응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체감 지수는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지수는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예. 내 계좌는 오히려 역행하거나 정체돼 있거나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승장에 동참을 못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결국엔 지수가 3,200까지 온 상황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3,400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예. 결국 레벨업 하려면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LG화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이 만약에 예. 계속 지금처럼 못 가잖아요. 예. 그럼 증시는 사실 3,200이 고점이라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대표 빅3가 예. 어쨌든 레벨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거든요. 예. 수출 기업이고 지금 달러 가치가 조금씩 빠지고 원화는 상승하고 그다음에 수출 경기는 계속 좋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실 거예요. 예. 펀더멘털 되게 좋아요. 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엔 좀 이 기업들도 한 번에 순환매가 돌면서 예.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한 단계 저도 좀 시장을 좋게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한 번 더 시장이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이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투자분들이 조금 체감 지수상으로는 좀 힘들다 하시더라도 그 삼성전자 현대차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이제라도 팔고 예. 포스코로 갈까. 이런 분들 분명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좀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3,200까지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까지 3,200까지 그러니까 사상 최대 지수를 지금 얼마 전에 네. 찍었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이런 앞서 말해주신 그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네. 대형주들이 네. 역할을 못 해준 거잖아요. 전혀 그럼에도 못했죠. 불구하고 네. 3,200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그 저희가 모셨던 그 자산운용 그 이한용 예, 이한영 본부장. 본부장님. 예.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 대형주들이 안 오르느냐 하면은 네. 살만한 그 좋은 기업들의 주식들이 지금 너무나 많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이 뭐라고 할까 뭐 차별은 아닐 테고 네. 이런 주들이 그래서 좀 여태까지 횡보를 했다라는 네. 반응을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동안 사실 1월 달에 이 기업들이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고 고점 찍었다가 예. 2달 정도 쉬는 상황인데 예. 그 상황에서 그 이한영 본부장님 말씀처럼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대체제가 생겨버린 거죠. 예. 당시에는 뭐 포스코나 이런 이제 좀 건설이나 뭐 아니면은 화학주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매력은 느낄 때는 아니었거든요. 예. 1월 달만 해도. 예. 근데 갑자기 3월, 4월 들어서면서 이 기업들의 막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예.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삼성전자 할 바엔 포스코 이렇게 좋은데 예. 실적 찍히는데 음. 그리고 주가도 장기간 엄청나게 빠진 기업들이잖아요. 지난 예. 몇 년간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가 부담도 없었고 예. 이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부진했다는 것도 분명히 저는 좀 맞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또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현대차나 LG화학 같은 경우 기대감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장주로 불리잖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나쁜 실적은 아닌데 뭐 이 정도 예상한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예상보다 좋았던 거 좋았는데도 예. 그 전부터 이미 추정치가 올라가 있어서 아. 시장 기대치가 잔뜩 올라가 있는데 예. 그거를 훨씬 또 뛰어넘는 예. 그런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자동차만 해도 5월 달에 이번에 IR을 했는데 5월부터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현대차가. 예. 5월이 가장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들이 딱 봤을 때 5월이면 바로 다음 안 달에. 될 것 같다는 건 반도체 때문에. 아니,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예. 줄 것 같다니까 5월이 최고 피크일 것 같다고 예. 그 이 IR Q&A 시간에 예. 언급을 했어요. 기아까지. 아. 그러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5월이면 바로 다음 달인데 예. 굳이 지금 내가 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예. 약간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삼성전자도 기대치가 잔뜩 높았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상반기가 피크 아니야? 반도체? 그리고 요즘에 그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 중에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그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구글 같은 데가 데이터 예. 센터를 운영하는데 예. 이 기업들이 대형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를 사요. 예. 사서 이제 서버에 꽂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엄청 사놨대요. 재고를 쌓아놓은 거예요. 미리. 예.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좀 올랐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거죠. 이거 쌓아놨는데 하반기에 이거 이렇게 많이 재고를 확보해놨으니 예. 하반기에는 이게 구매 안 하면 어떡하나. 구매 안 하면 서버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가미되다 보니까 이거 실적은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하반기 자신이 없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또 파운드리 지금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뭐 일각에선 지금 뭐 오스틴 20조에다가 그 뭐죠? 네덜란드의 NXP인가요?
예. 그 자동차 반도체 세계 2등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 몸값이 50조가 넘어요. 예. 근데 그거 인수하려면 70조 들어간대요. 예. 거기다가 평택 공장 50조. 그렇죠. 그럼 합치면 그럼 얼마죠? 120조네. 120조.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120조거든요. 예. 이거 다 쓰면 이거 우리 배당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제 투자들의 그런 불안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앞이 확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보니까 투자들이 굳이 내가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삼성전자 좋은 거 알겠지만 예. 옆에 보니까 더 좋은 확실한 애들이 보이는 거죠. 예. 싸고 뭐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아니면 은행, 증권 이런 것들이 당장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한영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또 이유들도 붙어가지고 예.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굉장히 좀 장은 좋은데도 예.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질문들 네. 좀 소화하면서 같이 할게요. 네. 질문들 많으니까 오늘 다뤄야 될 것도 많으니까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갓파더님이 LG전자 29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29일 이후에 뭐가 있나 보죠? LG전자가 아니고 예. LG입니다. LG. LG. 주 LG 그 지주회사가 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거래 정지당해요. 한 달 동안. 인적 분할해요. 아, 분할. 예. LX랑 그 LG 상사 아시죠? 예, LG 예, 상사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카와 삼촌이 이제 나눠 갖는. 예,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이번에 인적 분할. 분할이군요. 예,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둘 중에 이제 둘 다 가지고 가게 되는데 예. 한 달 후에 이제 거래가 풀리잖아요. 정지 예. 후에. 그러면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LG를 내가 10주면 LG를 9주 갖게 되고 예. LX라 그래요. LG 상사 이쪽을. 예. LX를 한 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 후에 판단하면 돼요. 뭐 더 좋은 걸 가져가고 예. 아닌 건 팔면 되니까. 예.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거래 정지 한 달 들어가니까 예. 그게 나는 한 달간 묶이는 게 싫으면 파셔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고 다만 인적 분할은 뭐 인적 분할 후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면 주가가 예. 더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한 달 나는 감안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 끝나고 그냥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네네. 기업이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는 게 네. 주주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더 사실 좋은 게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적 분할은 내가 선택을 못 해요. 그렇죠. 일단 100%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리선규님이구나. 리선규님이 포스코 케미칼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뭐 제가 죄송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제가 쓴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증권사 이제 실적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는데 예. 그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가 그 커버리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고서를 써요. 예. 근데 그 투자 의견은 좀 하향 조정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동안 좋은 것들이 반영돼서 예. 좀 비싸졌다.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사실 비싸긴 비싸요. 포스코 케미가 엄청나게 오른 기업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해서 예. 오늘 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이 의견이 맞다 안 맞다는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또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올린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 보고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분께서 동의를 하시면 아 비싼 것 같다. 그동안 예. 너무 올랐고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리스크 관리하셔서 좀 파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다. 아직도 성장성이 있다. 20만 원 보고서 거기는 여전히 성장이 더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비싸긴 하더라도. 예.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판단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예. 그러면 아까 좀 하던 얘기 좀 잠깐 이어가면은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여태까지 우리는 한국 증시를 이제 이끌어왔던 지수를 네네네. 이끌어왔던 뭐 대형주들이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1분기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은 실적을 위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2분기에도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사실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언뜻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쌀 때 그럼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아닌가? 거에 그러니까 예. 기업마다 다 달라요. 뭐냐면 1분기가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이 70%가 넘어요. 전체가. 우리 코스피가. 예. 엄청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기저효과 있죠.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예. 70%고 예. 2분기는 40%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증가는 맞는데 예. 그래서 2분기에 대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좀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 예. 1분기가 꼭지 아니냐. 증가율로만 보면.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만약에 2분기가 70% 이상 나와버리면 이건 진짜 증시가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건데 2분기가 40%라는 건 어디서 나온 그건 얘기입니까?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에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치. 데이터를 모아요. 그 퀀트 예.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세요. 각 증권사마다.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취합을 해가지고 예. 매주 그걸 업데이트를 해줘요. 예. 근데 지금 되게 고무적인 게 저는 증시를 제가 나쁘게 안 보는 게 예. 매주 업데이트를 하는데 매주 아무튼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요. 예. 그 왜냐하면 이건 물론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워낙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수도 있지만 예.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다만 1분기보다 2분기가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사람들이 의문보는 갖는 것 같아요. 그럼 예. 1분기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예. 그거보다도 기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특히 현대차만 봐도 1분기는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반도체 공급 안 돼가지고 예. 감산하면 예. 약간 또 다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를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반기를 보면은 예. 일시적이거든요. 이 반도체 그 공급이 주는 거, 그러니까 부족해서 못 만드는 건 예. 현대차도 언급을 했어요. 일시적일 것 같다고. 뭐 당연히 예. 그렇겠죠. 그러면 하반기는 좋아지니까 예. 나는 그걸 보고 하면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 시계를 어디다 보느냐가 문제인데 분명한 건 2분기도 증가하는 건 맞기 때문에 예. 좋은 기업을 싸게 사시는 건 저는 분명히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기업은 2분기부터 계속 꼬꾸라지기도 하고 예. 2분기에 더 좋고 3, 4분기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1분기보다 2, 3분기가. 그런 예.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 어떤 기업마다 그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통 뭉뚱그려가지고 2분기는 1분기보다 떨어지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주식 다 줄입시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계속 플러스는 되는 거잖아요. 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예. 그 내년도는 더 좋거든요.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게 예. 증가율은 둔화돼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실적 장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유동성 장세에서 예. 그 실적 장세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실적 장세의 특징은 아무튼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선택받으면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지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이제 다음 주 당장 월요일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돼서 공매도 네. 얘기도 잠깐 좀 해야 네네네. 됩니다. 그런데 마침 질문도 좀 그게 들어온 게 있어서 박하르바님이 만도권이 공매도 잔량이 있다는데 일단 이건 뭐예요? 이거 먼저 질문 좀 소화하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놓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게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그거 아직 남아 있는 물량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지되기 그러니까 전에 해놓은 거죠. 전에 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된 게 한 1년 넘었잖아요 지금. 그 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매도가 금지된 후에도 예. 기관 투자들이 이게 주식 선물이나 예. 아니면 그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ETF도 기초 자산이 딱 있잖아요. 예. 기초 자산이 100인데 이게 갑자기 뭐 만도란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ETF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 유독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예. 만약에 100위가 된 거예요. 그럼 100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만도 주가를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게 ETF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증권사들이 그 역할을 해요. 예. 예, 유동성 뭐 공급자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거래가 안 되거나 그럴 때 시장 공급자. 그럼 위에다가 시장 예. 공급자 그럼 위에다가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예. 그건 허용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간에도? 그런 조정을 하라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공매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격을 조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에 따른 공매도는 계속 나왔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 잔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매도 잔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 그런 거에 따른 일부 잔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 잔량이 지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잖아요. 예. 다음 주에 그 공매도를 이제 분명히 치는 분들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의 판단에 달린 거죠. 만도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공매도 잔량과 상관없이 예. 계속 나오는 거고 뭐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만도란 기업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잖아요. 부품. 예. 좋으면 공매도 오히려 했던 것도 걷어들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 잔량에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출연하셨을 때 그 공매도가 그렇게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네. 않을 거다라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기관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로 해서 당연히 수익이 있으니까는 공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거 어떤 그 정상적인 뭐 다 정상적인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네. 주식에 대해서 그 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빠질 거라고 네, 그죠. 안 좋은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어떤 수익률이 더 좋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요. 공매도만 하는 기관은 사실 없고요. 우리 당연히 한국 그렇겠죠. 같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혼합해서요. 예. 헤지펀드들이라고 하는데 예. 롱숏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롱은 매수예요. 예. 숏은 공매도. 그러니까 아래에 베팅하는 건데 롱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섹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고 한번 볼게요. 예. 자동차에서 현대차가 너무 좋아요. 예. 근데 현대차랑 경쟁은 쌍용차는 안 좋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현대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이 섹터 내에서 현대차를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예. 쌍용차를 빌려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음. 얘는 몰락하는 기업이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수익이 나고 공매도는 현대차에서 수익이 공매도로 나고. 쌍용차로도 수익이 나잖아요. 예. 빠지니까. 예. 이게 이제 헤지펀드들이 많이 하는 예. 방법인데 그러니까 양쪽에 다 네, 베팅한다 다 이거죠. 베팅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과거에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통하는 장도 있고요. 예. 그게 안 통하는 장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대세상승장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안 좋은 기업도 웬만하면 올라가 줍니다. 어. 이게 요인이 돼요. 시장이 좋을 때는. 예. 근데 박스권 장 있죠. 우리 한국의 예. 그동안 박스권 장일 때는 이게 잘 맞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갇혀 있다 보니까 딱 누가 봐도 매력적인 기업은 돈이 쏠려버려가지고 예. 쭉쭉 올라가는데 예. 누가 봐도 쟤는 아니야. 이러면은 오히려 공매도 수요가 더 몰려가지고 쭉쭉 빠지고. 근데 장이 박스에 갇혀 있고 방향이 없을 때는 그런 걸 보면서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시장 영향보다는 그런 걸 보는 거다 예. 보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맞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강세장 있잖아요. 그런 장에서는 사실 롱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숏 플레이가 잘 맞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져요. 기업들이. 장이 좋다 보니까 그렇군요. 무너졌다고 회복되고. 그리고 이게 그 공매도 해봤던 그 헤지펀드 매니저분들한테도 한번 뭐 이렇게 예. 제가 예전에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공매도가 되게 무섭대요. 그렇겠죠. 손실은 무한대라는 손실이 거. 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이게 롱이 있죠. 매수를 예. 해가지고 내가 밤에 잠을 자도 예. 이게 숏을 하면 아. 잠을 못 잔대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올라가면 이게 무한대 잠이 안 올 수준이에요. 정도로. 예, 그리고 거기 수수료 나가잖아요. 예. 공매도는 빌려야 되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예. 일단 내 게 아니고 남한테 빌린 거니까 예. 수수료 나가죠. 빌린 기한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약간 만기가 정해진 상품인데다가 그렇지. 거기다가 만약에 주가 올라가면 손실은 그냥 내 원금이 아니라 네. 무한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제 공매도가 시작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무 공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도 뭐 그 불법 공매도도 워낙 많았으니까 예. 트라우마가 있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절대로 단 한 번도요 공매도가 증시의 방향을 바꾼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다 이제 그 개인들도 지금 한 4천 명 정도 뭐 온라인 교육 네, 받았다고 맞아요. 해요. 국내 뭐 네. 공매도 하겠다고. 네.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라면서요. 이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반 개인들이 공매도 이게 허용됐으니 이거 하세요 하고 추천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말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공매도에서 수익 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무한대고요. 예. 그리고 공매도는 뭐냐면 내가 이 기업이 망하길 바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망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 투기입니다. 투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는 예. 내가 이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분 예.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기업이 성장하면 그렇죠. 나도 같이 성장해서 그렇지. 열매를 받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공매도는 이 기업이 망하길 바라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거는 투자라기보단 일종의 투기고 그리고 왜 힘드냐면요. 제가 말리는 이유가 아니 이게 그냥 수수료도 안 내고 예. 무한되면은 또 모르겠어요. 60일 안에 갚아야 돼요. 예. 예. 빌린 그렇지. 다음에 예. 예. 60일 안에 이 기업이 주가가 폭락을 안 했어요. 예. 그럼 당연히 무조건 갚아야 돼요. 예. 약간 그 신용 대출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그럼 보면. 비교가 그게 딱 맞겠네요. 그래서 좀 불리한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 위주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1521님이 현대모비스 그리고 정현수님이 SK 디스커버리 이 분석 좀 해달라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SK 디스커버리는 잘은 모르겠고요. 예. 그거는 제가 분석 능력이 좀 안 되고 예. 그 현대모비스는 요새 왜 빠지냐면은 일단은 그 실적이 좀 1분기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 회사가 해상으로 그 이제 해외로 그 뭐죠?
부품 같은 것도 예. 완제품 만들어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요새 아시겠지만 운임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해상운임이? 예, 해상운임 그 이제 수출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배로 실어 나르잖아요. 예. 배가 운임- 없어서 그런 건가요? 배가 없어서 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예. 요새 해운주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예. 운임 때문인데 예. 그럼 그 피해를 그런 회사들이 받는 거죠. 예.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음. 이번 1분기 실적에 그게 반영돼 가지고 좀 안 좋았고 예. 운임지수가 좀 꺾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eGMP라고 플랫폼 있잖아요. 그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예, 그 예. 스케이트 모양 생긴 거 예, 밑에 예, 배터리 달려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현대모비스가 만드는데 예. 이거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예.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게 비용이 예전에 2천억 들어갔는데 이제 1조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8천억을 까먹는 거예요. 모비스가 다 이걸 대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쨌든 적자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좀 쇼크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비용. 근데 이런 비용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전동화 부품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예. 언젠간 수익이 날 텐데 지금 당장은 흑자가 안 나요.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잖아요. 전기차 그만큼 안 팔리니까 예. 아직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흑자 날 수도 있지만 올해까지는 그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당장 이런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2분기엔 또 자동차 생산이 더 안 된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임지수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배가 좀 정상화되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공급도 분명히 대만의 TSMC도 3분기부터는 공급 정상화를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러면은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 2분기까지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모비스. 근데 이건 모비스만 그런 게 아니라 만도, 뭐 현대위야 부품주가 되게 많잖아요. 이 기업들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당분간은 조금 주가는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다만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결국 이것도 일시적인 문제거든요. 예. 구조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아까 그 전기차 플랫폼 그걸 예. 지금 개발하는데 2천억 들었는데 이미 개발했는데 2천억 들었는데 왜 또 아니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걸 그게 개발하는데 개발을 업그레이드 하는 했지만 거 아니면은 계속 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런데 GMP 모델이 그러면 이걸로만 영원히 머물 수는 없잖아요. 이걸 더 개선해서 계속 개선하고 만드는 거기 또 거. 배터리가 뭐냐면은 각형 뭐 원통형 다 있잖아요. 예. 거기마다 플랫폼이 또 달라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부품 회사들 그런 좀 투자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예. 좀 그렇군요. 비용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매도 좀 한두 개만 좀 더 좀 물어볼게요. 요즘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과하게 좀 그 겁을 네네. 먹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이 안전 종목이 있다. 그래서 안전 종목을 찾는데 뭐 분주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를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공매도를 친다고 표현하죠. 공매도를 치는 그런 기업 주식들이 좀 있나 보죠, 따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공매도 고평가된 거 그냥? 고평가된 건데 사실 뭐 그게 뭐 공매도 치는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 그게 뭐 꼭 무조건 공매도를 뭐 고평가됐으니까 예. 쳐가지고 수익 난다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 고평가를 뚫고도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 공매도 치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그냥 막연히 많이 치면 무조건 급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실제 사례를 봐도 공매도가 언제 급증하냐면 예. 이렇게 주가가 고점일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시장의 전망치가 계속 이제 하향 조정될 때, 그러니까 예. 고점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좀 하락하고 났는데 이게 좀 쉽게 좀 회복되기 어렵겠다. 이 업황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예. 그럴 때 이제 공매도가 뒤늦게 나와가지고 예. 이 하락을 더 가속화시켜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는 공매도가 아니에요. 공매도가 처음 나와서 방향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꺾일 때는 뭐 주요 기존의 롱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매수 포지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먼저 팔죠. 팔면서 이제 빠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그 후에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시장도 그래요. 시장도 꺾일 때 보면은 먼저 공매도가 엄청 거래가 급증해서 꺾이는 게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도 그랬고 그다음에 공매도에서 뭐 안전하다 뭐 아니면 공매도에서 위험하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사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예. 그거는 그 다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에서 안전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삼성전자 만약에
이번에 1분기가 반도체 피크인데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데이터가 확인되면 예. 공매도 세력들은 그때 가서 막 공격적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공매도가 지금 나와서 모든 기업들한테 좀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예. 또 이 기업은 공매도 뉴스에 보니까 공매도 안전지대다. 주가도 싸고 그다음에 뭐 성장성도 있고 그런 기업들은 공매도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어느 순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공매도에 그냥 휘둘리지 마시고 계속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내재 가치가 우수하고 앞으로 하반기 내년까지 이 전방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면은 공매도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매도 때문에 빠질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 정도 빠질 게 그냥 훅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더 담아야죠, 사실은. 예. 그걸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할 일은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까지는 안 가셔도 되는데 진짜 안 좋아지는 기업들은 훨씬 가파르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좀 왔다. 그래서 공매도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보유한 기업들을 어떻게 한번 더 디테일하게 좀 그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지금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제가 그 공매도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은 공매도라는 거는 그 기업의 주식이 상황이 나빠지기를 원하면서 여기다 투자를 그렇죠. 하는 빠지길 거잖아요. 원하는 그러니까 거죠. 투기라고 예. 지금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금지라고 계속 지금 요구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금지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 자본들이 여기서 공매도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다 보니까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 금지시켜버리면은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매도를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매도의 어떤 그 순기능 이런 거보다도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까 봐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요. 근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의 근데 최근 1년간 보면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에 대만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거든요. 작년에. 예. 근데 실제로 대만이 비슷한 사례인데 공매도 금지가 풀리자마자 외국인이 사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사례를 한번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1998년도에 공매도가 한번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예. 공매도 금지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금융위기 때 예. 공매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예. 정부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금지시키고 나서 2019년도에 그 다시 공매도 이제 금지를 해제를 했는데 그 전부터 물론 그때 당시에 금지를 시켰을 때 외국인이 당연히 팔았죠. 팔았는데 공매도 금지 해제 6개월 전부터 외국인이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로 사례로 돌아가 보면 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외국인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딱 데이터를 과거 역사로 보면은 무조건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인마다 성향 다른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내가 공매도를 못 하니까 네. 아래쪽에 이렇게 리스크 대비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공매도를 못 하니까 대신에 뭐 아예 오히려 선물을 매도하고 해지 차원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각각의 저는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일단은 최근에 뭐 4월 달 들어와서 매수는 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미국계 자금이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과거에도 미국계 자금들이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했는데 예. 일단은 1차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2008년도에 공매도 금지하고 그 2009년도에 풀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그 후로도 3개월을 더 강력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미국계 자금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진짜로 미국계 자금이 실제로 매수를 해주는지 그러면은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전망들은 나오지만 막상 공매도 금지가 해제돼봐야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우리가 뭐 네. 100% 정확하게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0180님하고 조연혜님이 두산 퓨어슬 3호 흑자 전환인데도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근데 두산 퓨어슬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가 그냥 다들 좀 요새 지지부진해요. 근데 똑같아요. 아까 이한영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비싸. 엄청나게 작년에 10배씩 오른 기업들이잖아요. 예. 근데 옆에 보니까 싸고 좋은 게 보여요. 너무 많더라 예. 주변에. 굳이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돼? 약간 그런 논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나빠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엔 삼성전자, 현대차가 움직일 때 이 기업들도 갈 수 있으니까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뭐 좋은 뉴스 말씀을 드리면 그 전 세계 친환경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ICLN이라는 ETF가 하나 있거든요. ICLN. 예, 그게 예.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인데 예. 그 태양광 풍력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두산 피어셀 하나만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 전 뭐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는데 예. 유일하게. 예. 근데 이번에는 하나솔루션도 들어갔고 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갔고 CS 예. 윈드 있죠. 풍력 같은 몇 개가 더 들어갔어요. 예. 무슨 뭘 의미하느냐? 한국 기업들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예. 그만큼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예.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들 괜찮네. 그러니까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면 너무 이걸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CS 베어링 여기가 1521님이 물어보셨는데 여기도 이제 풍력주라서 CS 윈드 자회사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CS 윈드가 이게 그 뭐죠? 이 윈드 타워라고 있어요. 이렇게. 윈드타워 이렇게 풍력 보면은 지지대가 있고 기둥 딱 세우잖아요. 그거 만들고 CS 베어링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 약간의 부품들이 있어요. 예. 베어링이 부품이잖아요. 예. 그거 만드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그 기업들은. 예. 요즘 중공업주는 어떤가요? 하고 4255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조선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네, 조선주죠. 네, 조선주죠. 예. 조선주 요새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예.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이 뭐 예. 연일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되게 좋은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수주가 되게 잘 되고 있고요. 예. 작년에 수주 절벽이었어요. 수주가 아예 안 됐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올해 들어와서 수주 풍년이고 예. 더욱이 좋은 점이 중국이 경쟁자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한참 이제 한국 추격했다는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예. 막 점유율도 앞서고. 예. 근데 최근에 중국이 저가 선박은 잘하는데 그 초대형 선박들 있죠. 뭐 예.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아니면 LNG를 연료로 해서 움직이는 배, LNG 추진선. 아하, 예. 그 배들은 납기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뭐 지금 제대로 이게 안 되나 봐요. 예. 이 제조가. 우리 한국은 무조건 납기일 지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수주가 많이 몰리는데 근데 이 배들은 지금 수요가 넘치고요. 지난 15년 정도 2007년에 배가 엄청나게 발주가 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현대미포조선이 10배 갔을 때인데 예. 중국 호황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배들이 다 노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교체 시가 됐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를 이제 교체할 때 비싼 배로 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기후 정상에 의해서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러려면 연료를 바꿔줘야 돼요. 예. 친환경 연료로. 그럼 LNG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LNG 추진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력이. 그래요? 거의 한국의 조선 3사가. 예. 최근에 그 수주 많이 봤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네. 선박 바꾸려면 예. 기왕에 바꿀 거 옛날 그 원유 기반으로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규제 받아요. 이제 예. 앞으로 예. 막 벌금 물어야 되고. 예. 그러면은 비싸도 LNG 연료를 쓰는 추진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장은 한국의 동무대란 말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싹쓸이를 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에요. 무조건 그렇다는데 아니, 그 뭐 가정이 그럴듯한데요. 예. 그 가정이 붙어서 요즘에 예. 주가 가는데 근데 그게 진짜로 맞잖아요. 예. 그러면 조선주는 빅사이클로 와버리는 거죠. 엄청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주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아버리면. 아, 그런 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신 삼성중공업은 좀 안타까운 게 예.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지난 4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봐가지고 예. 자본 잠식 상태 그 CFO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CFO가 예.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상태면 내년에 예. 직원들한테 언급했대. 우리 자본 잠식 될 수도 있다. 유상증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투자하실 때 좀 재무 리스크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1577님이 그러면 조선주 부품업체 전망은 어떠냐고 물어보셨네요. 뭐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부품업체들인가요? 당연히 좋죠. 아니 형님 가는데 아우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형님 가는데 아우들. 당연히 붙는 거고. 그리고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왜 좋냐면요. 예. 이 기업들은 조선 그 배에 들어가는 그 기자재도 하는데 예. 하나를 더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저기
중동에 네. 그 플랜트 공장들 있잖아요. 뭐 예, 화학 예. 공장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예. 현대건설이 수주하면 막 공장 지어놓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는 뭐 이음새 있어요. 이음새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그러니까 배관에 이음새 있죠. 배관이 이렇게 휘어질 때 예. 그리고 이음새를 붙이잖아요. 예. 예. 그걸 만들어서 이제 납품한 단조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기업들은 당연히 중동 수주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으면 수주가 같이 들어가요. 예. 근데 최근에 삼성 그 중동에서 이런 발주 얘기가 많이 나오나 봐요. 건설 쪽. 예. 그러면 성광윈도 태광이 당연히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도 좋은데 건설까지 수주가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러게. 이거 굉장히 지금 좋은 사이클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좋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물어보는 것마다 그렇게 막힘이 하나도 없으시는데 참. 그 미국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미국 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고 이제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네, 그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가족 계획 발표하면서 네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교육하고 복지 이쪽에 이제 또 우리가 돈을 쓰겠다. 그래서 1조 달러 이상 쓰는데 네. 이거를 재원 중에 하나로 재정 네, 투입하지만은 맞습니다. 예. 자본 이득세를 인상해서 이거 일부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네네. 뭐 의회를 통과한 건 아니지만은 네. 이것 때문에 또 그 미국 증시가 한번 또 이제 고꾸라졌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한국 영향도 어떻게 있을지 없을지도 좀 전망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그날 나왔을 때는 이제 이거를 뭐 거기 미국 정부에서 언급한 건 아직은 아니고요. 예. 그 한 이제 언론사에서 나온 거죠. 갑자기 나와가지고 미국 예. 증시가 오르고 있다가 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끝났고 우리 한국에도 아침에 영향을 줬는데 결국 다음 날 다시 다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자본이득세를 올리는 거는 이제 고소득자 있죠.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예.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예. 1년에 연간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 1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11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버는 사람들한테만 부과하는 건데 예. 그게 원래 세율이 한 20%인데 예. 이번에 이제 최대 세율로 올리면 40%가 넘어가니까 예. 이 사람들이 주식 다 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세금 올리는 걸 좋아할 뭐 이 증시가 아니잖아요. 예. 긴축 이슈잖아요. 약간 예. 법인세까지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우려감이 커져가지고 무너졌는데 근데 이제 이 자본이득세에 해당되는 이 투자자들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0.3%. 네, 얼마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고소득자한테만 일단 해당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 협상의 전략이잖아요. 일단 예. 세게 때리는 거죠. 예. 43% 딱 때려놓고 공화당은 싫어하죠. 공화당 예. 왜 증세를 해? 예. 감세해야지 막 이러니까 예. 서로 절충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낮아진 세율에서 예. 서로 이제 합의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또 너무 그냥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결론은 뭐냐? 자본이득세를 왜 올리느냐? 예. 재원 마련이잖아요. 예. 이 재원은 뭐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원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파이를 키운다는 예, 의미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원을 이렇게 마련한다는 건데 예. 결론적으로 그게 긴축 이슈라 하더라도 나중에 경제는 회복되는 거니까 예. 어찌 됐건 간에 예. 그런 결론들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날 증권사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뭐라고 썼냐면 그 미국 증시가 자본이득세를 올렸던 해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87년도, 예. 91년, 93년, 2013년도에 모두 올렸었어요. 근데 4번 다 증시가 다 올라갔어요. 되게 이것도 긴축 이슈인데 오르니까 되게 예. 좀 신기하긴 한데 올랐고 법인세랑 소득세를 동시에 올린 적이 딱 2번 있어요. 그게 1968년하고 93년입니다. 68년하고 93년. 예, 그때 올렸는데 예. 그 68년은 또 그때 한참 베트남 전쟁 할 때인가요? 약간 전쟁 있을 때인 것 같긴 예. 한데 근데 어쨌든 68년과 93년에도 동시에 올리긴 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 처음 그게 나왔을 때는 하락했어요. 예. 똑같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서명을 했잖아요. 예. 진짜로 서명하고 나서는 증시가 다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다 올라갔다는 거죠. 실제 발효가 된 후에도.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예. 이거 어차피 그냥 일시적인 악재 아니냐. 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로 40% 매길 거 아니잖아. 예. 이래 버려서 그냥 이제 지금은 별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이게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거는 그동안 쓴 이제 재정을 좀 보충당한다는 의미에서 긴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은 네, 맞아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게 아니고 세금으로 더 올리는 거 거둔 것도 다 써버리겠다. 거기다가 그죠. 플러스 재정도 지금 더 투입하겠다라고 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파이가 커지는 거 네. 아니냐.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좋아가지고 야, 경기 좋으니까 우리 과열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는 건 당연히 안 좋죠. 세금 올리고. 근데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이거는 좋은 어떤 이슈거든요. 사실 이제 세금을 걷는 건 나쁘지만 이 돈 가지고 미국 경제 더 살려보겠다는데 그럼 기업 이익도 나중에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쁘게 볼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 8144님이 삼성생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네요. 삼성생명이 지금 어쨌든 전자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서 어쨌든 보호법상에 의하면 뭐 3% 이상 지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지분을 뭐 팔아야 되는데 그게 뭐 20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고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생명에서 그러니까 물산이 생명 지분을 받는 거죠.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근데 그걸 또 마련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생명한테 넘겨주고 그럼 생명은 돈 받고 전자 지분을 물산한테 주는 거죠. 목적은 전자니까. 그 생명은 이제 보험법상이면 일단 팔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명 입장에서는 현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 현금 가지고 배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주가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게 이게 빨리 돼가지고 삼성생명 주주들은 배당을 많이 받기로 오네요. 그러니까 전자 지분 갖고 있어도 솔직히 뭐 하겠어요.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삼성생명에 돈 벌어주는 것도 많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갖고 있어봐야 별 주가에 도움이 안 되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생명 입장에서는 그걸 현금화하는 순간 돈이 한 10조가 넘는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주주들 배당을 특별 배당이라든가 하면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속세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막 급등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태윤님하고 364 하나님이 우주항공 지주사 한화 이거 영 시원찮다고 하는데 전망 좀 해달라고. 요새 그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신재생 에너지처럼 성장주인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최근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아까 경기 민감주가 가다 보니까 결국에 성장주로 몰릴 때 다시 한번 갈 것 같고 다만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발사도 예정돼 있고 이벤트들은 되게 많아요. 이 우주항공. 그리고 뭐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각각 회사들 있잖아요. 우주항공. 거기 뭐 우주여행 시키겠다라는 포부가 있으니까 시장은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저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은철 님이 그 5월에 그 공모하는 SKIT 그 분리막 회사 이게 또 초대형 IPO가 될 거라면서요. 이거 어떻게 보시냐고. 이거 여름만 되면 내일 무조건 공모주 청약하시는 게 좋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잖아요. 이틀간 하니까 5군데 증권사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한 주에서 많게는 3주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모하는 거에 따라선. 그래서 그건 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일단 10만 5천 원의 공모가고 만약에 요새 따상 기대감 하잖아요. 10만 5천 원에 한 줄 받으면 그게 가격이 얼마까지 가냐면 따상을 하면 27만 3천 원이 돼요. 그럼 내가 일단 한 주 갖고 있으면 17만 원이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7조가 넘거든요. 7조인데 만약에 따상 가면 거의 20조가 돼요. 그래서 비싸요, 솔직히. 따상 건 비싼 건 맞는데 어쨌든 그걸 다 노리고 청약들을 하시겠죠. 이번에 기관들도 1880대 1로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했는데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냥 다 써낸 거죠. 이거 물량 받으려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내일하고 모레 엄청난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복 청약 마지막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증권사 하나만 이제 이번에 여러 군데 5군데 다 해도 되는데 이거 끝나고 6월 말부터는 증권사 한 군데만 내가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불러가지고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SKIT는 거의 마지막이니까 많은 분들이 5군데 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7009님하고 9580님하고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주가가 안 가는 건 이제 최근에 좀 그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그 코로나19 치료제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그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우리 한국에서 이게 그 환자들 대상으로 많이 안 쓰이나 봐요. 의사들이 처방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매출이 안 나온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예. 주가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레키노라주가 성공을 하면 예. 매출액이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저희도 잠깐 맞아요. 얘기했었는데 예. 그게 뭐 조 단위를 넘어설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 그렇게 추정을 했고, 예. 근데 우리 한국은 시장이 작으니까 예. 미국하고 유럽이 중요한데 예. 유럽은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 공고가 널어졌으니까. 미국은 아직은 아니고. 예. 근데 유럽에서 만약에 승인 받고 나왔을 때 예. 그때 진짜 매출이 꽂히면 전 주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 매출 나올까? 약간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예. 유럽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부를 이제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지는데 그건 셀트리온 여전히 바이오시밀론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한번 EU 승인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할 것